199페이지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거 최근에 출제됐었죠. 계산하는 문제가. 자, 그러면 포상금 제도도 한번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포상금 제도.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 그래서 신문에 이거 중파라치, 토파라치, 주파라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고요. 미국 신문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스파이가 뭐냐 하면 이게 파파라치 제도, 이거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를 스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주는 게 3개가 있습니다. 무등록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 대여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포상금도 역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신고한 자 포상금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죠. 뒤에 가면 나오는데 주거용, 임업, 축산업, 농업이라든지 대체토지 취득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거는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동안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이 안 하는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도 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입니다. 불법 전매. 즉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지금 주택법에 보면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죠. 그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하게 되면은 역시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신고 당한 사람은 무등록업자는 3년에 3천만 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3년에 3천만 원,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거짓 신고한 자는 5% 과태료입니다.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토지 취득 가격의 10%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전매하면 주택법에 보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매하면 안 되는데 전매한 경우.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를 파는 경우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택법에서. 자, 그러면 포상금 지급 사유를 보면 이런 양도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이거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거는 역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 3개월 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 받고요. 주택법에서는 딱히 이게 규정은 없는데 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석상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라고 봐야 됩니다. 주택법은 시험에 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잘 안 나온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나오겠죠. 주택법이. 이제 공법에는 잘은 안 나올 거예요. 공법에서도. 그래서 참고로 어쨌든 부동산 관련 포상금 제도가, 이거는 명확하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유죄가 돼야 포상금을 받으니까, 재판에 회부는 해야 되니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포상금 액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거짓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20%입니다. 과태료의 20%, 100분의 20.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주택법에서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합니다.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 50만 원은 국고에서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대한 포상금은 모두 시군구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시군구재원으로. 주택법에서는 전액 국고로 지급을 합니다. 국고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접수일로부터 하면 되겠죠.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비교해서 전부 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법도 이미 수사가 시작되고 있거나 언론에 이미 보도된 거, 이런 경우는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주택법에서도. 그래서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고는, 공인중개사법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 2건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인 이상이 오면 균분,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똑같은 내용인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면 균분,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각각 했다는 거는 여러 명이 왔는데 오늘 각각 접수했으면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만 준다고요. 그게 2건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돼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는 최초로 한 자만 줍니다.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어요. 법마다. 자,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다 비교했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1월이라는 말은, 1월이 어디 있어? 1월 45번 암기 프린트 45번에 3번, 45번에 1월 15개 적어놨습니다. 1월 15개. (3번) 밑줄 치우세요. 3번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적어놨죠. 1월 이내에. 왜냐하면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니까. 2월은 한번 볼까요? 그러면 38번 암기 프린트 38번에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38번 신고법이 부동산거래 신고법 포상금 지급기한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니까 숫자를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도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비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비교되어 있는 걸 참고로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 교과서 위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 암기 프린터는 참고로 보시면서 204페이지입니다.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교육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년마다입니다. 그래서 보조원은 받지 않고요. 그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이 다 받아야 되죠. 근데 연수교육은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만 받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연수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시고요. 이거 하나만 실무교육하고 다르고요.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53번 프린트를 보고 답하시면 직업윤리가 53번의 교육제도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직업윤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시간이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경매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뭐 적어놓지 않았지만 안 적어놔도 뒤에 있기 때문에 안 적어놨는데 교육 5개 중에서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직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죠.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나머지 교육은 교육 안 받아도 처벌 규정 없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해요. 취직을 못해요. 실무교육이라는 거 미리 받아야 그거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으니까 안 받으러 올 수도 있잖아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 사원을 말하며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 신청일,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가로 안에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하니까 또 질문하시더라고. 그러면 실무수습을 중개사무 다른 사무소에 가서 얼마나 근무해야 됩니까? 묻는데 다른 데 가서 근무해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실무수습이라는 말은 실무교육을 할 때 그 교육 내용에 내부 지침에 보면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의 실무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실무수습 강사를 했는데 뭘 하냐면 그냥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계약서 작성 요령 이거 설명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이제 수습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손님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그게 수습이지 따로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교육 프로그램 안에 실무 수습이 들어있어요. 거의 3시간씩 해요. 그냥 계약서 작성 요령 3시간,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3시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년이라고 말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안에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1년 안에 취직 안 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밑에 기역, 니은, 예외는 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오늘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이다. 그래서 지금 통계가 실무교육 받고 나서 60%가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지 않아서 다시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자마자 실무교육 굳이 빨리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뭐
거의 다 시험 보고 나면 다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실무교육 받으려면은 실무교육 위탁기관이 모건대학교에서도 실무교육해요. 모건대학교에서도 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하는데 모건대학교에서 하면 총장 명의로 나와요. 총장 명의로 된 거 사무소에 걸어놓으면 이게 학교 나왔습니까? 물으면 그냥 공부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거짓말 아니잖아. 공부 좀 했다는 거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 학교수 하니까 총장 명의로 주더라고. 수료증을. 협회에서 받으면 협회 회장 명의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왠지 대학 총장 이런 게 권위가 있어요. 법원장 이런 거 보면. 자, 그래서 10년간 중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해가지고 10년 하다가 폐업했습니다. 10년 하다가 폐업을 했다. 이게 모든 사업은 한 10년 하면 지쳐요. 이제 매니지즘에 빠져가지고 하기 싫다고요. 그러면 좀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세계 일주를 하고 재충전을 하고 와서 다시 하는 것도 좋아요. 세계 일주를 하면 뭐합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게 행복한 걸 이제 느낀다고요. 맨날 일할 때는 짜증만 나거든요. 손님 보면. 그러고 나면 고생하고 와서 다시 개업하면 되는데 1년 너무 길다. 한 10개월만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1년 넘으면 또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면은 교육 안 받아도 된다고. 1년 넘으면 받아야 돼요, 교육을. 예, 그래서 비록 교육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중간에 폐업하고 1년 안에 소속공개사로 취직하거나 다시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제가 아는 분들은, 잘하는 분들 그렇게 하더라고. 한 10년 하다가 권리금 받고 파는 거예요. 많이 비싸게 받고. 그러고 나서 또 자기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그냥 신규로 권리금 안 주고 들어가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개척해가지고 한 몇 년, 5년이나 이상 하다가 권리금 받고 팔고 그 권리금 받은 것도 한 1년 해. 세계 일주 하면서 다 쓰고 이렇게 하니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합격하고 나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뭐 합격한다고 무조건 떼돈 버는 건 아니지만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이건 한번 하고 나면 마약이기 때문에 다른 거 못해요. 업무 정지당하고 뭐 하고 해도 계속 다시 또 돌아오더라고요. 갔다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역시 소속공개사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똑같습니다. 개업하는 절차와 교육시간도 다 말했고요. 연수교육만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교육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아까 2개월 어디 있었어요? 암기 프린터 38번 보세요. 38번 38번에 동그라미 4번 연수교육만 통지해 줍니다. 연수교육만 2개월 전까지. 다른 교육은 아까 처벌 규정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지도 안 해요. 왜? 개업하려면 자기가 알아서 뭐 모건대학교에서 하는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하는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알아가지고 받아야 돼. 찾아가지고. 안 받으면 개업이 안 되니까 알아서 찾아서 받으면 되고, 연수교육은 처벌하는데 연락도 안 해줘가지고 2년 지나면 잊어먹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 받아야 되는지. 그러고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2개월 전에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고요. 교육 언제 하니까 받아라. 언제까지.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보조원 될 사람, 직무교육이나 실무교육이나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이나 모두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개업하기 전에, 취직하기 전에. 자, 그래서 보조원도 역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또는 등록관청, 이게 신설됐어요.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했죠.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 역시 보조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다 1년이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합니다. 실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거의 인터넷으로 다 들어도 됩니다.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이다. 직업윤리가 들어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05페이지 양가로 4번 교육지침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 교육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강사의 자격, 수강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그래서 수강료 돈 안 내고 받는 교육은 뭘까요? 이 5가지 교육 중에서 돈 안 내고 공짜로 받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실시할 수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임의교육인데 돈 받는다고 하면 교육 안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한다. 나머지는 돈 내야 됩니다. 그 지금 실무교육은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받아요. 4일 받는데 돈을 받는다고요. 연수교육은 9만원 받다가 이제 올해는 8만원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틀 받는데. 자, 그 다음에 양갈 5번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 지원하는 거는 결국 공짜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한다 이 말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이거 앞에서 했습니다. 그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그 표 있는 거 우리 지금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 거 똑같아요.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좀 더 해보면, 그럼 교육 실시권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할 수 없는 교육 딱 하나가 있네요. 뭘까요? 시도지사가 할 수 없는 교육? 시도지사가 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입니다. 오늘도 아까 했잖아요. 전 시간에 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대학 전문대 협회라고 했잖아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시도의사가 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예방교육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그리고 교육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있는데요.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요 세 개는 사전교육이고요.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사후교육이라는 말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거고, 세 개는 미리 취직하기 전에, 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다. 또 특히 같은 실무교육인데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 자격증이 없어도 받아야 되고요. 소속공개사도 받고 책임자도 받는데, 경매실무교육, 즉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오로지 대표자만 받습니다. 소속공개사, 임원, 책임자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신청 대리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내용은 지급윤리가 없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고 했고요.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 차이 나는 것은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이것만 차이 나고 나머지 중개 및 경영실무, 지급윤리 등은 똑같습니다. 연수교육이나 중개실무교육이나.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그 맨 위에 보면 교육시간 다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통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된다. 자, 다음은 208페이지 벌칙입니다. 벌칙. 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붙어 있는데, 벌칙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벌칙에 보면 행정벌이 있고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뒤에 조금 이따 나오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취득가격의 100분 5,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암기인데 무부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부관직상투. 우리 교재 209페이지 맨 위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2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21번. 무부관직상투. 무등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법에는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줄여서 그냥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자 또는 무등록개업공개사라고 그냥 해석상 적은 겁니다. 무등록업자. 그 다음에 부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입니다. 거짓 부정이라는 표현 들어가는 게 우리 그 암기 프린트 55번에 1, 2, 3번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 55번에 1, 2, 3번 55번에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5번에 1번 찾았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절대적 취소의 사유에도 해당되고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도 됐잖아요. 아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55번에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합니다. 3번 거짓 55번에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양 관련 증서. 분양 관련 증서가 뭔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주택법에 보면 주택 상한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뭐 이런 것들 이 분양 관련 증서입니다. 물론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고 이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대리, 투기조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한 걸 이중으로 양도했다. 임정비광 이렇게 했는데 임정을 정임으로 바꾸는 게 암기하기가 더 좋다고 해서 이 두 개를 제가 저번 달 하고 순서를 바꿨는데 유사하게 이중 양도한 정임이가 비광 팔았다. 비광. 정임은 여자 이름 같죠? 비광. 매무수거. 유사한 걸 이중으로 양도한 정임이가 비광 팔고 매무수거. 자, 유사가 뭐냐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하고는 조금 순서가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게 다르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22번에는 22번 암기 프린트 22번에는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명칭이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정의 뭡니까?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이미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비광, 비밀준수 위반입니다. 비밀준수 위반 이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광은 무등록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유사, 이중, 양도. 지난달까지 임정비광 이렇게 했는데 발음하기가 힘들다 해서 정임이가 비광 팔았다. 정임비광, 정임비광, 매무수거 이렇게 요 두 개 바꿨습니다. 저번 달하고 정임. 암기해야 됩니다. 단순히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이거 암기를 하면 또 쉬워요. 암기 안 하면 어렵고. 212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12페이지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암기 프린터 23번에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215페이지에 보면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 방가로 2번에 답번에 보면 500만 원이고요. 방가로 1번 400만 원 이렇게 구체적 기준이 나와 있죠. 그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23번 확, 개, 운, 해공, 명령교 23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23번. 자,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는데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했습니다. 500, 400, 300, 200, 그 다음에 100만 원. 자, 확이 뭐냐면 확인 설명하지도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고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 대통령령에 400만 원. 그 구체적 기준이 우리 교과서에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 기준이 그 215페이지에 215페이지 메뉴에 방가로 1번이 4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맨 오른쪽에. 이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에요. 구체적 기준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걔가 뭐냐면 아까 협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제료 같은 거 돈 막 함부로 쓰고 하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또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실적 이 세 개는 400만 원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오늘 3개월 봤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200만 원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죠. 그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0번, 11번, 12번, 13번이에요. 10번에 거짓보고. 거짓보고가 한마디로 말하면 감독상 명령 위반이에요. 감독상 명령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잖아요.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보고하라고 하는데 거짓으로 보고했다. 그럼 감독상 명령 위반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거짓보고가. 그래서 거짓보고하면 거기에 10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돼 있잖아요. 지금 55번에 10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 기준이 얼마라고요? 대통령령에 200만 원. 감독상 명령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 기준은 100만 원이에요. 거기에 구체적 기준이 215페이지에 그 방가로 3번에 보니까 법 위반 상태가 1개월 이내인 경우 2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데 2년 지나고 지금 1개월 안이면 20만 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0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는 50만 원, 2년 지나고 6개월이 초과하도록 안 받으면 100만 원이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차라리 과태료 내고 안 받으려고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태료 낸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과태료 내고 또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 군대 탈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탈영하면 처벌받고 또 나중에 군대 생활 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조건 연수교육은 과태료 내도 받아야 돼요. 과태료 내면 이제 면제된다 하면 돈 많이 번 사람 과태료만 내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과태료 내는 거하고 별개예요. 무조건 받아야 돼, 교육은. 그러니까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귀찮더라도 받으라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막 탈법 행위하는 게 그냥 몸에 배에 있는데 그래도 2년에 가서 한 번씩 가서 뭐 무서운 이야기 듣고 이거 잘못하면 징역 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좋다더라고요. 매니즘에 빠져 있었는데. 자, 그래서 확개운 해공명령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보면 거기에 구체적 기준이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암기 프린트 26번에 있습니다. 26번에 보면 명칭, 광, 반납, 보이개휴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50만원, 30만원, 20만원입니다.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50만원이 뭐가 있냐면 명칭표시 위반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표현만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 50만원. 두 번째,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광고, 표시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원,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원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등록증이 더 무거워요. 중요하기는 자격증이 중요하죠. 근데 자격증은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어봐야 폼 잡는 것밖에 없다고. 이 자격증 땄다고. 근데 등록증은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면 일반 국민들은 개업공개사로 오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원,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반납은 다 7일이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원. 보가 뭐냐면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한 경우, 개시 의무, 보기신고서의 개시 의무를 위반하면 30만원. 휴, 3월 초과 무단 유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20만원. 6월 초과 무단 유업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 두 개는 대통령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56번에 2분의 1이라는 걸 정리를 해놨죠. 56번에 2분의 1을 한번 펴보세요. 56번에 2분의 1에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동그라미 4번 업무정지, 동그라미 5번 500만원 과태료, 동그라미 6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구체적 기준의 그 말을 다 생략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럼 얼마에 구체적 기준이 만약 400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400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6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가중하더라도 법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돼 있으니까 공무원이 500에서 200만원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격정지, 업무정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죠. 아무리 늘리더라도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자, 이 두 개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왜 여기다 적어놨냐면 이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다음에 나오는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 이거는 5% 과태료는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거짓 신고. 이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우리 그 암기 프린터 56번에 5분의 1 두 개 있죠. 2분의 1, 3분의 1 다음에 5분의 1이라고 있잖아요. 56번에. 그 5분의 1이 이게 두 개라고요. 이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가령 구체적 기준이 3천만 원이라면 5분의 1을 더하면 얼마예요? 600만 원을 더하거나 5분의 1을 빼면 3천만 원에 5분의 1이 600만 원이죠. 600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3,600에서 2,400만 원 사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3,400에서 2,400만 원 사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시험에 출제됐어요. 다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숫자. 그래서 제가 암기 프린트 56번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건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214페이지 214페이지 거기에 양가로 2번에 가중 또는 감경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적어놨잖아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럼 양가로 1번은 누가 부가징수하느냐가 문제인데 누가 부가징수하는지는 과태료를 보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거니까 신고관청이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과 관련되는 건 등록관청, 개운, 해공, 명령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왜냐하면 전부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가징수하고요.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했어요?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하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다 등록관청이 부과하는데 다만 자격증 반납은 어디다가 해요? 시도의사가 자격증 줬으니까 시도의사한테 반납하잖아요. 요것만 시도의사가 부과합니다. 시험에 누가 부가징수하는지 많이 나왔어요. 그 누가 자격증을 줬는지 취소한 사람이 그 행정처분을 한 사람이 부가징수하겠죠. 그래서 확인설명은 등록관청이 확인설명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또 확인설명서 보존하지 않고 이러면 업무정지 등록관청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214페이지까지 다 봤고요. 215페이지 이 맨 위에 있는 게 과태료 부과기준 제38조 제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8조가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대통령령이에요. 38조가. 그래서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지도 출제됐다. 218페이지 양벌 규정입니다. 218페이지. 앞에 이 양벌 규정은 고용인 할 때 했었습니다. 고용인이 직원이죠. 양벌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고용인, 즉 직원이 잘못했을 때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한다.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양벌 규정이라는 말이. 그럼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도 직원은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처벌받고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까지도 처벌받아요. 지도 감독을 똑바로 안 하면. 왜냐하면 직원은 사장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뭐 기상청 직원한테 상사가 뇌물 20% 수주금액 20% 받아오라. 원래 건설을 하면 그 수주금액 10%가 리베이트가 가능이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오래된 간행이. 근데 좀 많이 받아오라 했더라고. 20%나. 근데 그 명령을 안 따라가지고 뭐 인사보복 당했다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직원은 사장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장이 똑바로 교육 안 하면 직원 잘못해도 사장도 처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218페이지에 거기에
표 밑에 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법제 48조, 법제 48조가 뭐냐면 이거예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형벌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 칠판에. 행정형벌만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그럼 반대로 행정질서벌은 양벌 규정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직원이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사장도 과태료 받는다. X라고요. 즉 양벌 규정은 행정형벌만 징역벌금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잘못한 직원을 벌한 외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십시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자,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절대로 징역 가는 일은 없습니다. 벌금만 받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직원이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았으면 사장도 똑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양벌 규정이다. X입니다. 똑같은 액수가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해당 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제가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적었지만 1,000만 원 이하거든요. 이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상은 없어요. 다 이하예요. 징역 벌금 이하. 1,000만 원 이하니까 직원이 1,000만 원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5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다. 직원하고 똑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반드시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다만을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과실책임.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 규정을 받고요.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안 받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지 않습니다.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판례는 이것을 이 법에 의한 벌금으로 보진 않는다. 따라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사장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결격 사유였잖아요. 그 지금 맨 밑에 지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말하는 겁니다. 양가로 3번. 따라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아도 사장은 3년 동안 개업을 못하거나 취직 못하는 거 아니다.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3년 동안 폐업해야 되고 등록 취소당하고 취직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자기 책임주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 걸로 본 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본인 잘못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경우에만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원래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죠. 그 뉴스에 3년이라는 말에도 나오고 결격 사유도 나오고 여러 군데 적어놨어요.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은 46번 암기 프린트 3년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46번에 동그라미 4번 이 법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결격 사유라고 돼 있죠. 그런데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도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장이 벌금 받아도. 그게 어디 있냐면은 31번에도 또 있어요. 이게 내용 똑같은 게 많이 중복돼요. 암기 프린트 31번에 동그라미 9번에 보니까 31번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9번 찾았습니까? 31번 밑줄 치나요? 31번에 동그라미 9번 31번에 동그라미 9번.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 잘못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된다. 이 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려면. 자,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22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